현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이 활활 불타고 있었지요. 시신이 산처럼 쌓이고 까마귀 떼는 어지러이 날아다녔습니다. 효선아, 눈을 좀 떠보거라. 제발 눈을 뜨란 말이다. 허나 차갑게 닫힌 입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현검은 효선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요. 내가 늦은 탓이냐? 너무 늦어서 네가 날 떠난 것이냐? 슬피 울던 현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어 목에 가져다 대었지요. 네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승에서 볼 수 없다면 저승에 가서 널 만나련다. 옛날 조선시대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 위장에게는 현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친인 내금 위장은 현검이 어릴 때부터 몸소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검은 불과 15 무렵에 18반 무예를 전부 통달하였지요. 3년 뒤에는 내금위의 내로라 하는 무사들마저도 현검의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예의 신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아이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예, 현검아, 너무 무리하여 몸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너의 무예는 이미 내금위에서도 최고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세상에는 아직도 저보다 뛰어난 고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정진하고 싶습니다. 어린 현검의 소문은 한양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보시오 내금위장, 그대의 아들 현검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내 들으니 그 아이가 이미 무예에 정통하여 내금위에서도 최고의 실력자라 하더이다. 과찬이옵니다, 주상전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 더 갈고 닦아야 할 터입니다. 어서 성장하여 내 곁에서 조선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전하. 그렇게 현검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뛰어난 무예 실력을 더욱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러 현검이 19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검은 헌대 한양에서 무예를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검술은 뛰어났으나 세상의 이치를 무예에 담으려면 한양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현검은 당대 최고의 무인들을 찾아가 수련을 쌓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버지, 이제 무과를 보기 전에 세상을 돌며 다양한 스승을 찾아 배우고 싶습니다. 시험이 이제 몇 해 남지 않았거늘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세상은 넓고 한양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강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몸종과 호위무사를 붙여줄 테니 조심히 다녀오거라.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홀로 떠나야 합니다. 혼자서 세상을 겪으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내금위장은 무척 염려하였지만 현검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현검은 검 한 자루를 허리에 차고 길을 나섰습니다. 현검은 지도를 보며 모르는 길은 물어가며 강원도로 향하였습니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 들러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하여 강원도에 들어선 현검은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헌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과 함께 희롱하는 남정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현검은 곧장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왈패들이 처녀 하나를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도도하게 굴지 마라. 잠깐 따라오면 되는 일이라니까. 차라리 죽었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갈 수는 없다. 어허, 김좌수께서 널 보자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처녀는 울며 저항하고 있었으나 왈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쁜 놈들,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왈패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현검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웬 젊은 놈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드는군. 꼴을 보아하니 그저 지나가는 떠돌이 같은데
오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먼. 왈패들은 하나둘씩 현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심한 무리들이군. 현검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검을 휘둘렀습니다. 칼바람이 지나가자 왈패들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가 모조리 잘려나갔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칼솜씨가 있단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솜씨여. 이건 겁에 질린 왈패들은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현검은 효선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네가 왈패들에게 붙들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소. 이 아이는 내게 하나 남은 보물이라오. 현검이 효선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효선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라도 하셔요. 어머님도 함께 드시지요. 나는 아직 생각이 없으니 먼저 드시게나. 현검은 조용히 밥숟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입 떠먹고 보니 죽이 너무 물거물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효선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좌수가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서 집에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접도 못하고 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효선의 어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검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묽은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효선 모녀는 더욱 미안해 하였지요. 그러나 현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죽을 넘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현검의 목소리에 처녀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김좌수의 사내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친단 말이오? 이 무슨 무도한 일이란 말인가? 현검은 비분강개하여 몸이 부르르 떨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김좌수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혹한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수년째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김좌수에게 돈을 빌렸다오. 그걸 빌미로 마음대로 날뛰는데 어디 막을 방법이 있겠소. 관가에는 말해 보셨습니까? 고을 사또도 김좌수와 한통속이라오. 그러니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소. 현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은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니요. 다음 날 아침, 현검은 효선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를 묻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조촐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지요. 효선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통곡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찌 이런 날벼락이란 말이냐.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이냐. 효선의 어머니는 딸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이제 김좌수가 빚을 대신해 딸을 내놓으라 협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김좌수에게 가겠어요. 그러면 김좌수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아니다. 너를 그 자들에게 넘길 수는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현검은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지요. 평생 호화로운 대감집에서 살아온 현검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좌수라고 했겠다. 사람이 어쩜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내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관아에는 왜 가려는 것이오? 괜히 총각까지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참으시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 못 본 채 지나치겠습니까? 효선 어머니가 말렸지만 현검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그러자 마당에서 효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사또를 만나러 왔다. 아니, 사또는 왜 찾는 것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직접 말씀드려야 하오.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해보거라. 사또께서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어찌 억울한 백성을 아무나라 말하는 것이냐. 당장 사또를 만나게 하라. 이 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고함을 지르는 것이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리하여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사또가 소란을 듣고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사또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오. 이 자가 미쳤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이 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꼬나쥐고 현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포졸들의 공격을 한 끗 차이로 피했지요. 그러더니 주먹과 발길질로 하나하나 때려 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칼도 뽑지 않고 맨주먹으로 상대하는데도 포졸들은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나가 떨어지더니 이내 모든 포졸들이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사또는 만견자실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오늘은 내 검을 뽑지 않았소. 허나 김좌수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사또는 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검은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유유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효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한 점 상처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 정도 놈들에게 당할 내가 아니오. 효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우리 때문에 도련님께서 고생이 많구려.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검은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피로가 밀려왔지요. 하여 그대로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현검은 문득 눈을 떴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옅은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효선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효선이 처자 주무시오? 허나 효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현검은 말없이 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가늘고 길게 뻗은 턱선, 적당히 짙은 눈썹, 그리고 희미한 달빛에 드러난 고운 목선. 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깃든 듯하였습니다. 그걸 보자 현검은 어째 기분이 이상했지요.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예에만 몰두한 그가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뛰는 것인가? 도련님, 일어나셨나요? 다음 날 현검이 나와 보니 효선이 작은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산딸기가 한가득 담겨 있었지요. 들판에 나가 산딸기를 좀 따왔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수줍게 웃었습니다. 현검은 그 미소가 왠지 너무나도 좋았지요. 산딸기를 하나 집어 먹으니 달콤새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직접 따온 것이오? 네, 도련님께 드릴 게 마땅치 않아 이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산딸기를 하나 더 집어 먹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맛이 있었답니다. 고맙소. 참으로 달구려. 이 근방의 산딸기는 아주 명물이랍니다.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어째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이 몽실몽실 따뜻해졌으니까요. 어째 덥구려. 잠깐 걷고 싶은데 같이 가시겠소? 제가 좋은 곳을 알아요.
효선은 현검을 데리고 마을 밖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에는 봄꽃이 만개하여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는 사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또와 김좌수는 위험한 자들이옵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은 마시오. 난 아무렇지도 않소.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악행이 멈출 날이 없을 것이오. 현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하셨소. 그간 혼자서 잘 버티셨소이다. 효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검의 단호함과 신념이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효선의 눈동자가 촉촉해지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현검은 조용히 효선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효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검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현검은 말없이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진정된 효선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의 건강도 회복되고 계시니 저 또한 한결 마음이 안심됩니다. 현검은 품에 안긴 효선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맞춤을 하였지요. 효선도 그런 동현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답니다. 현검은 효선의 집에서 머물며 며칠을 더 보냈답니다. 그동안 김좌수도 사또의 부하들도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현검에게 톡톡히 당한 이후로 이들은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현검이 다시 길을 나설 때가 온 것이었지요. 효선 낭자, 나는 태백산으로 떠나려 합니다. 태백산이요? 태백산에는 조선 최고 수인 무량대사께서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다오. 하여 그분께 의탁하고자 하오. 효선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겠다는 현검의 말에 심장이 벌벌 떨리기만 하였지요. 3년 후 한양에서 큰 무과시험이 있다오. 그걸 목표로 수련을 하려 한다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효선은 떨리는 눈길로 현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현검은 효선의 손을 잡고 단단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지요. 이 놀이개는 어머니의 유품이오. 부디 이것을 징표로 받아주시오. 한시도 이 징표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효선은 현검이 준 놀이개를 꼭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현검을 배웅하였지요. 그렇게 현검은 효선을 남겨둔 채 홀로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마침내 태백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암저에 도착하였습니다. 허허, 먼 길을 왔구나. 내금이장의 아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저는 더욱 강해지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량대사는 조용히 현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사의 눈빛은 마치 마음을 꿰뚫을 것처럼 형형하였지요. 힘을 기르려는 자는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려 하는지 아는 자는 드물지. 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저는 억울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무예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무량대사는 현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정진해 보거라. 그날부터 현검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량대사는 단순한 검술뿐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는 법, 기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현검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현검의 무예는 한층 더 깊어졌고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너는 배울 것을 모두 배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힘은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느니라. 스승님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현검은 무량대사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태백산을 내려왔습니다. 현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약속대로 이제 그는 무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지요. 어서 오너라. 그래 깨달음은 얻었느냐? 네, 미력 하나마 제 검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무사는 입으로 검을 논하지 않는 법이다. 어디 한번 실력을 보자꾸나. 아버지 내금의장은 현검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목검을 들어 현검과 마주하였지요. 헌데 현검의 기세가 사뭇 태산과도 같아 내금의장은 깜짝 놀랐답니다. 네가 이번에 세상 경험을 제대로 한 듯하구나. 아들의 실력이 몰라보게 강해진 것을 확인한 내금의장은 뛸 듯이 기뻤답니다. 곧바로 잔치를 벌이려고 했지만 현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과 시험이 코앞이니 급제 이후에 축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한 달 뒤 마침내 무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청년 무사들이 몰려들었지요. 허나 누구 하나 현검의 일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현검은 당당히 묵과의 장원급제를 하였답니다. 내금의장은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양의 훌륭한 집안 규수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버님,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제 삶을 바쳐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안 될 말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금위 위에 중책을 맡게 되면 마땅히 명문가의 규수와 혼인해야 한다. 아버님, 한 사람의 여인조차 지킬 수 없다면 제 검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내금의장은 떨떠름했으나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이토록 단호한 뜻을 품고 있다면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겠구나. 허나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니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게 현검은 효선과의 혼인을 허락받았습니다. 현검은 이 기쁜 소식을 효선에게 전하려 하였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현검은 한양 도성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시무시한 청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랑캐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놈들이 몰려온다. 막아라. 맞서 싸워라. 조선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몰려들었지요. 이에 조정에서는 긴급하게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내금의장 또한 왕명을 받아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검아, 이번 전쟁은 조선의 명운이 달린 싸움이다. 너도 함께 나서야 한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검은 묵과에 급제하자마자 종사관으로 임명되어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군과 청나라군은 압록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청나라의 군세는 어마어마하였고 조선군은 수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내금의장과 현검이 이끄는 부대는 끝까지 용맹하게 맞섰지요. 모두 내 뒤를 따르라. 적의 대장을 노릴 것이다. 대장이 쓰러지면 반드시 군세가 흐트러질 것이다. 현검 역시 용맹을 떨치며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며 전세는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조선군은 차츰 밀려났지요. 그 와중에 내금의장이 적장의 창에 가슴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난 상관 말거라. 너는 끝까지 조선을 지켜야 한다. 결코 물러서지 말거라. 내금의장은 마지막까지 칼을 움켜쥐고 적들을 막아섰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현검은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웠지요. 허나 현검도 파도처럼 밀려드는 청군에 떠밀려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장수가 휘두른 철퇴에 맞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무엇라 했느냐? 내금위장이 전사했다고 했느냐? 조선군이 패했다는 소식에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피난을 준비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지요. 몰려든 오랑캐들에게 쫓긴 임금은 결국 남한산성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현검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허나 오랑캐의 대군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미 임금이 계신 남한산성을 포위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지요. 허나 현검 혼자서는 도저히 포위망을 돌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다 한들 혼자서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효선 낭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 현검은 불현듯 효선이 걱정되었지요. 청나라군이 이 고을을 지나갔다면 마을도 무사하지 않을 터였으니까요. 마음이 다급해진 현검은 오랑캐 병사의 말을 빼앗아 쉼없이 달렸지요. 효선 낭자, 대답하시오. 어디 있는 게요, 효선 낭자? 아니 글쎄, 마을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현검은 마을을 돌며 목이 터져라 효선을 불렀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효선을 찾던 현검은 불탄 시신을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 시신은 현검이 준 놀이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현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효선 낭자, 눈을 좀 떠보시오. 제발 눈을 뜨란 말이오. 현검은 효선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요. 슬피 울던 현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어 목에 가져다 대었지요. 그대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소. 현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불탄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지요.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현검은 급히 몸을 낮추고 마을 한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군의 정찰대가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있었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 터벅터벅 걷는 포로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효선 어머니? 효선의 어머니가 붙잡혀 있었지요. 현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피에 젖은 검을 단단히 움켜쥔 그는 조용히 정찰대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군의 정찰대는 불타버린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감나가는 물건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현검은 먼 그림자 속에 숨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틀림없이 본진으로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찰대를 뒤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군의 정찰대는 본진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현검이 그 뒤를 쫓고 있었지요. 헌데 포로들을 구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놈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야겠구나. 그리하여 그는 먼저 마구간으로 접근했습니다. 병사들이 방심한 틈을 타 마구간에 불을 붙였습니다. 건초 더미에 불이 옮겨 붙자 말들이 놀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해. 마구간에 불이 났다 해. 이어 현검은 화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화약이 보관된 창고는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지요. 허나 현검은 단숨에 보초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이 묻은 천을 던져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곧이어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화약고에 불이 났다. 빨리 불을 꺼라. 이러다간 죄다 날아가겠다. 하늘이 번쩍이며 불꽃이 터졌지요. 청군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검은 혼란한 틈을 타 포로들이 갇힌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 어서들 나오시오.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기회란 말이오. 현검의 신호에 포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방팔방으로 달아났답니다. 허나 청나라 군대는 화재를 진압하느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기 포로들이 달아난다. 막아라, 어서 붙잡으란 말이다. 몇몇이 덤벼들었지만 현검이 있었습니다. 현검은 다가오는 병사들을 족족 베어버렸지요. 그렇게 병사들이 모조리 쓰러지자 마침내 덩치 큰 장수가 나섰습니다. 그래, 아직 너한테 진 빚을 갚지 못했었지. 바로 현검을 붙잡은 그 장수였지요. 장수는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현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지요. 불타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둘은 손에 땀을 쥐는 결투를 벌였습니다. 오랑캐들아, 너희는 조선을 짓밟고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지. 거기다 효선 낭자까지 빼앗은 니들을 용서할성 싶으냐? 벼락처럼 고함을 치며 현검의 칼날이 번쩍 빛났습니다. 순간 장수의 철퇴가 두 쪽이 나고 말았지요. 하는 순간 장수의 목도 저만치 날아갔답니다. 장군님이 당하셨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달아나라. 기겁한 청의 병사들은 현검을 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선군 전체가 물리치지 못한 청군을 현검이 혼자 해낸 것이지요. 허나 현검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효선 낭자를 연경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 이 정도면 복수는 마친 셈이겠지. 저승에 가면 부디 용서해 주시구려 효선 낭자. 힘이 빠진 현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칼날을 다시 목에 대었지요. 이번에야말로 목을 베려는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손이 현검을 껴안았답니다. 안 돼요, 도련님. 현검은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효선이요? 네, 그러니 제발 멈춰주세요. 현검의 손에 들린 검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명히 불탄 마을에서 시신을 보았건만 눈앞에 효선은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효선은 눈물을 머금은 채 현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포로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청군을 추격하셨을 때 저도 그들과 함께 끌려가 있었어요. 현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을에서 보았던 시신은 무엇이요? 분명 내가 건넨 놀이개를 하고 있었소. 효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떠난 후 김좌수가 다시 저희를 괴롭혔지요. 현검이 준 놀이개까지 빼앗은 김좌수는 그걸 그대로 자기 애첩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좌수와 애첩은 천벌을 받았는지 오랑캐들에게 죽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김좌수와 애첩의 시신이었단 말인가? 그러니 이제 부디 목숨을 버리려 하지 마세요. 현검은 마침내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효선이 어머니까지 구출하니 셋은 눈물에 상봉을 하였지요. 전투가 끝난 뒤 현검은 더 이상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거처를 마련하고 효선과 효선의 어머니를 모셨지요. 산중의 작은 초옥이었으나 외부의 위협이 닿지 않는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보살펴 주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려나. 어머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현검은 날이 밝으면 사냥을 나가 식량을 구하고 밤이 되면 검수를 연마하였습니다. 때때로 홀로 산을 내려갔지요. 현검은 밤하늘의 어둠을 틈타 조용히 숲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청군의 보급로를 끊고 소규모 병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였지요. 때로는 수송대를 급습하여 식량을 빼앗았습니다. 때로는 야영지를 습격하여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누가 공격한 것이냐? 보이지 않는데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는구나. 조선 땅에 귀신이 분명하도다. 허나 전쟁은 결국 청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지요. 부디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를 원통해 하지 말거라.
현검은 분한 마음에 삼봉구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나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현검은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 곳곳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들었소? 그 청나라 놈들을 밤마다 베어버린 자가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내금위장의 아들 현검 도령이라지 않소? 혼자서도 100명을 상대했다던데 그야말로 조선 제일검이 아니겠소? 한양에 도착한 현검을 본 백성들은 그를 보며 환호하였습니다. 현검은 크게 명성을 얻었고 그의 무후는 조정에도 보고되었지요. 임금은 현검을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전장에서 끝까지 싸웠던 그의 공적을 치하하며 벼슬을 내리고자 하였지요. 내금위장의 아들이로구나. 내 부친이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들었노라. 전하, 감히 부친을 대신하여 조정의 명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리할 것이냐? 네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는 나라가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겠느냐? 기필코 다시는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현검을 내금위 종사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검은 곧바로 내금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선의 최정계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현검은 마침내 효선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귀한 사위와 혼인을 하다니. 한양 사람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었지요. 심지어 궁궐에서도 사람을 보내니 그 경사로움이 대단할 정도였답니다. 성대한 결혼식 이후 신방에는 현검과 효선 둘만 남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그대는 이제 내 아내요. 네, 서방님. 정말이지 꿈만 같습니다. 마침내 둘은 하나가 되었지요. 현검이 어찌나 강하고 단단한지 효선은 불이 난다고 외쳤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몸을 맡긴 채 까무라치고 또 까무라쳤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아들, 딸 여럿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하니 그 행복이 짐작이 갑니다. 현검은 한때의 절망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효선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